메가트렌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던 부분에 대한 테마를 미리 여러분들께 선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선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 2020년도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주목해봐야 되는 것들, 대표적인 종목군 한 가지를 좀 집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0년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일단 전기차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를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많이들 이용도 하고 계시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그리고 모터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따로 충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플러그를 꽂는 방식이 아니고요.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이고요. 대신에 옆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 말 그대로 플러그로도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엔진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그런 다용도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만 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전기 자동차까지 넘어가면서 배터리에 대한 용량도 상당 부분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거든요. 엔진이 없고 모터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하이브리드는 그만큼 공간 자체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약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요 그림이 상당히 난해하게 지금 그림이 그려졌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도식화식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거는 보시면 배터리하고 전동기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연기관이 작동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내연기관이 안 적혀 있는 그림이 바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기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배터리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만 엔진이 있다와 없다에 대한 차이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용어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 배터리 모듈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배터리 셀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배터리 팩을 만든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요거는 단위입니다. 그 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듈이 되는 거고, 모듈이 모여가지고 이제 팩이 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밑판에 이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엔진이 없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밑판에 깔릴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엔진이 안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공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셀에 들어가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작은 전지들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고,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요건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중요한 용어들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중간에서 분리를 해주는 막을 분리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양극과 음극에 대한, 뭐 여자와 남자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중간에 이제 금을 그어놨는 것이 분리막,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의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전의 질이라고 있어요. 전의 질은 뭐냐면
전해액이라는 것은 전해질이 녹아서 물에 녹아 있는 것을 전해액이라고 하고, 전해질은 물에 녹기 전 상황, 우리가 용액이 되기 전 액체 상황이 전에 있는 것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 활물질 얘기 나오고 뭐 도전재 나오고 알루미늄 기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양극재에 대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개가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경중을 헷갈리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경중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4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인데, 일단 배터리 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매출의 1%가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유라든지 안에 다른 에너지 분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또 SK이노베이션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LNF, 포스케미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 포스케미칼, 그 전해질, 전해액이 이런 기업들이 있고, 자, 그리고 뭐 알루미늄 박, 일렉포일, 그리고 양극 바인드, 음극 바인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들 한 번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별표 3개씩 해놓습니다. 자, 부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특히 장비에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장비는 뭐냐면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면 유럽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차 시장이 괴하기적인 성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유럽 쪽으로 발주를 많이 넣어요. 유럽 쪽으로 발주를 넣는 기업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가총액 2천억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기타 소재가 있는데, 이 기타 소재 분야도 별표 3개를 꼭 해놓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 2020년도 전기차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